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25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모든 변론은 마무리가 됐죠. 영상 속에서 추후 선고 날짜 알려드리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날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재가 한 가지 결정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속도 내겠다, 서두르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선 그 반복적인 내용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그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추가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최우선 방침 유지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약간 다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탄핵 심판 지금 6명에 대해서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고 날짜가 오늘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오늘 공개된 거는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늘 13일 목요일 같은 날이에요.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12일, 지난달 12일에 모든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죠.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지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변론 종결, 그리고 검사 3인은 24일 변론 종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25일 변론 종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변론 종결 날짜대로 선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덕수 총리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한 건지, 최우선 맞는 건지 약간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 오고 계시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최수영 평론가. 네. 최우선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유지하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14일 목요일 날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예상되기로는 14일, 오늘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뭔가 순서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통령 관련된 선고 14일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헌재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먼저 헌재가 지금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우왕좌왕 오락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출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접수한 사건 먼저 해야죠.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사건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그 감사원장,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검사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교적 계속 단순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단 90분 만에 변론 종결했어요. 그렇다면 별로 심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빨리 해야죠. 그런데 저렇게 좌고우면하고 날짜까지 저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중간에 보면은 변론 종결 순서대로라면은 감사원장, 그다음에 총리, 검사, 윤 대통령 이 순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날짜 본 거는 한덕수 총리를 건너뛰고 검사와 감사원장만 발표했어요. 그걸 가장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순서를 놓고 본다면, 국가적 위기를 놓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죠. 한덕수 총리가 정말 단순합니다. 이미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방법도 없고 시한도 우리가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이라는 뜻입니다. 위헌만 판결해 줬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도 탄핵될 사유가 아니에요. 최상목 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헌재가 정치적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주 후반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룰 생각인 것 같다. 일주일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오. 왜냐하면 자 순서대로 본다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 건이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예. 그걸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사법정에 맞지 않는 일이고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중대한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헌재 선고는 아마 2주 정도가 더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럼 헌재가 지금 뭔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헌재 심판이라는 게 사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 인정하는 거고, 원래 사법은 3심 재판으로 유무죄 판단하지만 헌재는 딱 한 번 선고해서 예.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단심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저는 헌재가 오락가락하지만 비교적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듯한 느낌을 그럼 받고 최근에 있습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상황도 지금 고려 고민 중이다. 대상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오늘 헌재가 선고기를 예고를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를 오늘 예고하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검사 등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요. 자, 앞서서는 최종 변론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지금 다음에 보실 거는요. 헌재 사건 번호별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2024 헌나 이렇게 헌재 사건 번호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건 시청자분 뭐 다른 거보다 뒤에 있는 숫자를 좀 봐주시면 돼요. 최재 감사원장은 2번이었어요. 2번 사건 번호가. 그리고 검사 3명은 3, 4,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가 좀 앞서죠. 그래서 13일 선고 날짜 잡혔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8번, 한덕수 총리가 9번이에요. 그러면은 5번까지 끝내놓고 8번, 9번을 하려는 건가? 또 사건 번호 순서로 보면 또 시점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정리가 됩니다. 김영주 교수님. 진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선고를 하려는 걸까요? 원래 공보관 얘기처럼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파면이 됐을 경우에 혹은 결국 직무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앞에 번호 2번부터 5번까지를 무시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들어봤지만 최우선 처리한다고 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예. 대통령 체포 구속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말하자면 인용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굉장히 큰 어떤 충돌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쿨다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마지노선은 알다시피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만 하면 되고요. 또 더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면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 2심까지 대법까지 갔다 왔을 경우에 어쨌든 대선이 6월 중순까지 가는 것도 국익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결국 4월 중순까지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장으로 잡으면. 네, 그래서 아까 최 평론가도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는 뭐냐면 한 총리가 너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거부 입장을 예. 가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목 대행이 훨씬 편했다는 측면에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문제는 좀 뒤로 늦춰온 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늦췄기는 했지만 최상목 근행장 또한 한덕수 그 대행하고 똑같은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저는 그래도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95년에는 결과적으로 연달아서도 선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96년에는 이틀 연속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13일은 일단 검사 3명과 감사원장 잡혔죠. 그럼 예. 14일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TF팀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관이 다르기 예. 때문에 완전히 그 가능성이 제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일이라도 뭐 금요일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게 30년 전 일이라서 예. 근래에 없었던 일이다 그런 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이번에 탄핵 그 재판 자체가 복잡한 재판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한덕수 총리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예.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요건 제가 김영주 교수님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혹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한덕수 총리권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 결과적으로 이제 인용했을 때 빨리 누군가 백업을 해야 되는데 예. 트럼프 체제 하에서 그래도 한덕수 총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예. 매치업을 그렇게 짜서 만들어 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걸 한꺼번에 들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동시 선고 가능성을 놓고도 여야가 굉장히 충돌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4일이라는 날짜가 원래 당초에 예상됐던 날이었었거든요. 이 날짜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배치되는데요. 서로 주장도 다르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8차례의 탄핵 심판이 있었어요. 예. 그 7번은 거의가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심판을 했습니다. 네. 보통 아까 조 의원님 말씀처럼 3일 정도 이전에는 선고를 했죠. 선고 기일을 공지를 했죠.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만일 오늘 안 한다면은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14일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최수연 변호가 박지원 의원의 얘기 14일 안 나오면 선고가 안 잡히면 대한민국 뒤집어진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종의 저는 저게 헌재에 대한 간접 협박이라고 봐요. 아니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는 이게 대통령의 직을 파면함으로써 이것이 국가적 이익에 더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단지는 고도의 정치 사법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의 열기가 뜨겁고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진영이 극렬히 대립하니까 빨리 종식시켜줘야 한다. 그게 탄핵 심판의 원칙입니까? 탄핵 심판의 원칙은 말 그대로 그 선고문이 그야말로 역사책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엄중하고 객관적이고 모두가 사후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그 광장 열기가 달궈지니까 그걸 조속히 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야 된다. 졸속이라도 빨리 하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일각과 진보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여러 가지 지금 광장의 열기 이런 것들이 탄핵 기각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니까 그런 조급함과 그다음에 더 앞서서 혹시라도 이것이 기각이 될 경우에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빨리 한다고 이게 능사냐?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박지원 의원은 과거에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는 정치 1급, 2급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단도 아니고 급으로 떨어졌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김영주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 있다. 14일 날 선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인들 스스로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조금 자제하고 차분하게 제일 지금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해야 되겠다. 저는 제일 대통령께 불만이 아직까지 승복해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안 불만입니다.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끝까지 자기가 뭐 이렇게 권한이다. 또 자기 이야기가 맞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분란이 나는데 사실은 이번 사건은 아예 12월 3일 날 결정 난 사건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만 현재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 4대4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급적이면 그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 8대0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 갈 수 있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늦어진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 논의가 시끄럽다. 자칫 잘못하면 5대3 가능성도 있다라는 불안감의 발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4일로 예상됐는데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각까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내일도 좀 기다려봐야겠군요. 이런 가운데 14일 목요일 날 잡힌 게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예요.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 역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13일 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냐 이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아무리 많이 했기로서니 그것이 야당과 언론을 사살까지 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내란에 버금가겠습니까? 전혀 걸맞지 않은 비교라고 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횟수로 인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 이른바 줄탄핵 소추했죠. 29번이다. 이런 숫자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수영 평론가, 만약에 13일로 잡혀있는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전원 기각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 때도 그랬지만 헌법과 법률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저거는 민주당이 뭔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중론인 거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나오면 당장 대통령 탄핵 선고, 총리 탄핵 선고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각 결정이 나오면은 그 자체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 자체가 무리한 거라는 그렇죠.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각에서 이런 무리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필요하지만 탄핵이 기각됐을 때 일종의 말하자면은 처벌 조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한 징계형인 어떤 조항들을 좀 더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줄탄핵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계엄한 이유도 줄탄핵이었고 사실 지난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매우 유리했던 지형이 꺾이는 것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점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교훈으로 놓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기에 4명의 탄핵에 기각이 만일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에게 그렇지 않아도 조급증과 무리한 역풍이 부는 상황에 저는 더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강공 모드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 줄탄핵의 기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더 지금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김영규 교수님,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13일 날 4명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있는데 이게 다 기각, 줄기각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지점이 있고 또 뭐 너무 제가 공학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그 탄핵의 결정이 나고 또 만약 인용이 된다면 대선 전국에 가서 그 다음에 줄 탄핵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 훨씬 더 논란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라서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 가정이다.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지금 빨리 나오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이세요? 네. 그런 판단을 자잘한 건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제되고 자제되어야 되는 권력인데 좀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제하지 못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주고 또 국가적인 손실을 갖게 합니다. 물론 뭐 탄핵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우리 국익의 손실이 얼마나 컸습니까? 주가나 환율이나 그런 면에서 계산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뭐 탄핵 비용으로 뭐 3억 4억 쓰는 것보다 10배 20배는 더 많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서 절제되지 못한 그런 어떤 순간적인 그런 충동적인 계엄 선언으로서 국민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다 양측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시청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날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요구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거 변론 재개 요구하면 안 된다. 시간 더 끌면은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가 합류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안 좋다. 뭐 이런 약간 계산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